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인텔리안테크고요. 코드 번호는 1893000입니다. 전일에 이어서 한번 다시 알아보게 될 것 같고요.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리뷰를 굉장히 열심히 많이 했습니다. 네,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개월, 3개월 정도도 했고, 그리고 한 2개월 정도부터 좀 본격적으로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투자 모멘텀으로 봤던 거는 이제 한국보다 40배가 빠른 인터넷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2개월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투자 모멘텀을 봤었고, 그다음에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저는 높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원앱 스페이스X 아마존의 카이퍼가 주도하는 우주전쟁 3파전에 현재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인텔리안테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오늘 우주 테마, 우주 테마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세트레가이, 인텔리언테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뭐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있는데, 일단 세트레가이가 오늘 좀 대장주격으로 움직여주고 있고, 원래부터 근데 인텔리언테크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는 같이 움직일 때도 있는데 좀 따로따로 놀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지금 인수를 된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만약에 내가 단타를 한다라고 하면은 세트랙 아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공략하는 게 맞고, 내가 조금 중기적인 시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인텔리안테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나 이런 게 호가가 좀 많이 비어 있다 보니까 저는 도저히 못 치겠더라고요. 단타 같은 경우에는. 근데 단타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좀 등락폭은 그래도 없어도 등락폭이 뭐 세트랙 아이 이런 종목들 치기는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4년도에 설립이 된 이동체 위성통신 안테나 그리고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제조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한 이때 언제였죠? 인텔리안테크를 처음 리뷰했을 때가 아마 10월달 말이었을 겁니다. 이때 리뷰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눈여겨봤던 기사가 있었어요. 이거였는데, 한국보다 40배 빠른 인터넷,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월 10만 원대의 시범 출시, 베타 서비스를 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우주 인터넷을 기대로 모으고 있는 스타링크 베타 서비스를 월 사용료 99달러, 약 11만 원에 출시를 한다. 그래서 2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게 10월 28일이었어요. 텍사스주의 한 시골 학교 워싱턴주의 긴급 구호 기구, 워싱턴 태평양 연안에 있는 시골로 인디언 부족 등에 지난 수개월간 무료로 시범 서비스를 진행했고, 지금 최근 워싱턴, 위스콘신, 아이다호 등 조서 지역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베타 테스트에 참여하라는 초청장을 발송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월 10만 원이면은 상당히 비싼데요, 근데? 근데 40배는 빠르다라고 합니다. 40배 빠르면은 이게 인터넷이 좀 빠른 걸 필요로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조금 사용해 볼 만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5,000원에서 3만 원 사이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40배 빠르면은 사용해 볼 만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 위성통신 쪽은 위성은 이제 쏘아 12,000대 정도 이제 쏠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좀 가격은 좀 싸지겠죠. 지금 베타 서비스니까. 그래서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가 지구 저 궤도에 약 12,000개의 소형 위성을 구성된 상호 연결망을 구축하려는 야심찬 계획이다. 현재 버전 1.0 위성 중 약 650개를 발사했고, 현재 지상국과 사용자 단말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와 네트워크를 직접 연결하고 있다. 스페이스X는 한 달에 120개의 위성을 만들고 있고, 개개의 이제 위성이 소비자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수천여 개의 단말기도 만들고 있다. 스페이스X는 이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스타링크에 수억 달러를 투자를 했고, 이미 미국 전역에서 70만 명의 잠재 고객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게 지금 5G가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5G가 되느냐 마느냐, 지금 5G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좀 잘 안 되고 있었죠. 작년 한 해에 조금 기대했던 부분,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근데 이미 이렇게 되면 5G 건너뛰고 6G로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시나리오도 지금 약간 그러니까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뭐 5G는 5G대로 되고, 근데 우주 인터넷은 또 우주 인터넷대로 되겠죠. 저는 아마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스페이스X, 이게 앨런 머스크가 약간 좀 천재이면서
이게 감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감히 예상해 볼 수도 없고,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 개인적인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두뇌를 뛰어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천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데 거기에 이제 그거에도 동참한 사람이 아마존의 회장인 제프 베조스, 네, 카이퍼의 제프 베조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 올라가는지 이해가 되죠. 이제 인텔리안 테크가 왜 이렇게 그때 이후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데가 28,000원인데 거의 2배에서 2.5배 정도 올랐어요. 지금 네, 2배에서 2.5배 정도 올랐죠. 지금 시점에서. 네, 아무튼 지금 충분히 저는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더 갈 수 있다라는 관점인데, 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기회가 될 것이고요. 뭐 조금 더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을지, 뭐 지금 조정을 받을지는 모르는데, 뭐 그렇게 이런 종목에서는 물려도 그렇게 더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해요. 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업황 자체도 또 오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오늘은 뭐 스페이스X만 있나? 국내 우주 항공주의 이유 있는 주가 상승이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일단 최근에 이제 미국 대표 액티브 ETF 운용사로 성장한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차세대 테마로 우주 산업을 꼽았다. 저궤도 위성과 제상용 로켓 등 우주 산업 성장에 주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내 우주 항공 관련 종목들의 주가도 크게 오르고 있다. 네, 대표적으로 오늘 세트랙아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이 좋은 주가 흐름, 인텔리안테크도 같이 움직여주고 있고요.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도 있는데 이 종목을 너무 시가총액이 낮아서 지금 제가 하고 있진 못하는데, 뭐 이 종목도 상당히 눈여겨볼 만하죠. 예. 그래서 단기 급등은 부담이 되지만 상승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들 우주 항공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나서면서 향후 가파른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세트랙 아이의 지분 인수 계획을 발표를 했었죠. 13일 날. 그래서 세트랙 아이가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뭐 호재 소식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지금 메인 테마가 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자율주행 테마도 있고 자동차 테마가, 어떻게 보면 지금 자동차 테마가 가장 자동차 테마라고 막 보기엔 좀 무리가 있는데 섹터라고 하는 게 맞겠죠. 예, 요즘에 뭐 현대기아차 관련 기업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배터리, 그다음에 자율주행,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 그다음에 지금 우주 관련 해서도 지금 움직여주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뭐 반도체도 그 사이에 틈틈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술주의 전성시대. 예. 최근 작년까지는 이제 바이오의 전성시대였다라고 하면은 지금 기술주의 전성시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기술주 하면은 제가 또 기술주를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어제 이제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는 한 3파동 정도로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렸고, 뭐 여기를 실질적으로 이런 구간들을 1파동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네, 그 다음에 조정 2파, 최근에 팬데믹 때, 네, 그 3월달 그 코로나 팬데믹 때 2파동이 형성이 되었고, 지금 1파동을 넘어서면서 3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통 3파동 같은 경우에는 정석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보통 6만 원에서 끝나야 돼요. 6만 원에서 끝나든지 아니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시나리오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6만 원 그리고 8만 9천 원. 이 사이에서 어느 시점에서는 3파동이 마무리가 돼요. 보통은. 근데 이 주가의 힘에 따라서 그거는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3파동을 뭐 어디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안 하는 게, 3파동이 진행이 된 뒤에도 만약에 조정파동이 나오면은 보통 3파동과 2파동과 3파동에 보통 조정을 줄 때는 이 정도를 줘요. 보통 만약에 3파동이 89,000원에서 나왔다라고 하면은 보통 72,000원에서 6만 원 사이에서 조정을 마치고 올라가고 다시 한 번 더 파동이 5파동까지 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 3파동의 고점이 나오기를 저는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뭐 더 사야 된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긴 한데, 내가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4파동 정도는 어디서 또 4파동이 보통 그러니까 계산을 하게 되면은 2파동과 이 3파동이 어느 시점에서 고점은 형성이 될 거잖아요.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여기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3파동이 진행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이후에는 좀 횡보 추세가 나와요. 보통 횡보 추세가 나오는데 급격한 조정, 이런 조정이 아니라 그냥 이 사이에서 좀 횡보 추세가 나옵니다. 변동성은 한 2, 3만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네. 아래 위로 한 2, 3만 원 정도 차이 난다.
줄 수는 있다. 근데 그 사이에서 잘 잡은다라고 하면은 2, 3만 원 정도 조정을 준 사이에 잘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 파동이 남아 있다. 예, 그래서 보통 1파, 2파, 3파, 4파, 5파. 그 4파동 같은 경우에는 조정 파동입니다. 예, 그래서 보통 횡보나 아니면은 짧은 조정으로 마무리하고 다시 한 번 더 5파동. 그래서 고점은 더 위에 있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는 시점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고가를 찾기 위한 것보다는 목표가를 산출하기 위해서, 목표가를 산출하기 위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3파동 정도는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소파동 안에서도 또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통. 보통은 뭐 여기를 1파동, 2파동, 그 다음에 3파동, 4파동, 뭐 여기 안에서 3파동 안에서도 1파, 2파, 3파, 4파, 5파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안에서도 좀 조정이 끝났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쏟다가 이제 조정이 나올지,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기술적인 요인들이죠. 차트 관점에서 이제 지켜볼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3파동이 조금 어디서 진행이 되고 나서 조정을 주느냐, 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뭐 직전 고점까지는 안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면은 이 위에서 발생이 될 확률이 높아요. 이 조정이 끝나는 거는 위에서. 뭐 예시를 들자면은 이런 거죠. 뭐 셀트리온 제약 뭐 이 정도. 네, 보시면은 자, 여기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분석을 진행했던 게 이게 1파동이고 2파동, 여기에 3파동, 2, 1, 그다음에 여기에 조정파동, 4, 5파동이죠. 이런 형식, 지금 그러니까 이 정도 사이클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4파동이 여기까지 안 내려오죠. 이전에 직전 고점까지 안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 고점이 그러니까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매매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손절을 좀 짧게 걸면서 추세 매매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봉, 뭐 일봉 보면서 하면 늦는다. 그러니까 분봉을 봐야 된다. 자, 그저께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였죠? 자, 여기가 저항선이고 여기는 지지선이다. 자, 여기가 돌파되면은 더 간다. 그러면 내려오면 여기는 또 지지선이 되겠죠. 지지선이 될 거고 여기서 또 놀다 보면은 또 올라간다고 하면은 더 이제 파동이 계속해서 연장이 되는 파동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지지받을 자리에서 지지를 받지 못한다. 그럼 그게 이제 조정 파동이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차트의 흐름에 있어서 60분봉 정도를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박스 만들고 돌파 이후에 눌림 주고 상승. 자, 여기서 또 박스나 아니면 수렴 정도를 만들고 돌파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또 매물이 출회됩니다. 고가를 높일 때마다 매물은 출회가 됩니다. 근데 또 눌렸을 때는 또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는 게 핵심 포인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인텔리안테크는 고점이 어디가 나올지는 아직 모른다. 고점이 어디가 될지는 모른다. 하지만 나오고 나서 그때 이제 대응을 하셔도 충분히 늦지 그러니까 고점이 나오기 전에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이 있고 고점이 나온 뒤에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고점이 나온 뒤에 대응을 해도 충분히 또 큰 수익을 줄 수가 있다라는 관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메리트는 있는, 아직까지도 매매 거래하기에는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 근데 이 종목의 호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텅 비어 있어요. 0101. 보시면은 이게 호가가 조금 텅 비어 있다 보니까 매매하기에는 적합하지, 단타치기에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참고하시면서 오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1월 14일, 1월 15일, 그리고 오늘 1월 18일 월요일 계속해서 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시 30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 그리고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은, 네,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IT센이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5,25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5,400원, 그리고 손절가 5,05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이제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